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4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리치료과를 졸업해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국가고시를 붙으면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루틴 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운동치료, 자신이 가고 싶었던 방향성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입사를 하면 되는데, 만약 도수치료사가 되고 싶었다면 도수치료사를 뽑는 병원에 입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사가 들어야 하는 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정말 교육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많은 교육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선 흔히 말하는 메이저, OMPT, FMT, 메이틀랜드, 칼텐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 큰 학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작은 학회 교육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 좋다, 저 교육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교육이라서 추천을 해드려도 다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육은 이론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 교육은 저연차가 듣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런 식으로 저에겐 좋았던 교육이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좋지 않았던 교육으로 기억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서 추천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교육을 들어봐야지 나한테 필요한 교육인지 이건 나와 맞는 교육인지 다 내가 겪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두고 또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모든 교육들은 다 선생님들의 임상에서의 경력 그리고 공부하신 부분을 교육해 주시는 거니까 이 교육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교육 중에 좋았던 교육은 첫 번째는 척추안정화연구소의 SMT, PIT, NMT 교육이 좋았습니다. 요즘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에비던스가 중요하다. 에비던스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들으면 에비던스와 더불어 오랜 기간 임상에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농도 짙은 지식들을 학습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도수치료가 아니라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고 교육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육은 고대 안암병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 이진혁 선생님 교육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느 분이든 다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지금 이 선생님은 꾸준하게 공부도 하시고 논문도 보시고 임상에서도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학회도 많이 가시고 하시는 걸 알아서 어깨 쪽을 들었는데, 어깨를 듣고 나서는 바로 척추, 고관절 이쪽 부분도 교육을 바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롤핑 연구소의 개장근 선생님 교육을 추천드리는데요. 시리악스 정형의학 책 다들 많이 보고 계시죠? 이 책을 보다가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교육을 찾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 교육을 들으면 허리와 목 파트에 대한 나의 치료적인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목과 허리 교육 디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교육 올라갈 때 롤핑 자세 연구소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들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척추안정화연구소의 마혁빈 선생님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치료 분야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거나 기능적인 패턴의 움직임 또는 도수치료로만을 환자의 통증을 해결해 드릴 수 없었던 것들이 분명히 치료하다 보면 한계점이 생기거든요. 이때 저는 치료의 항상 마지막은 운동치료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치료사 중에 한 명인데요. 도수치료를 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기존에 좋지 않는 패턴의 움직임을 지속한다면 미세 손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통증으로 다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동치료는 도수치료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수치료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도수치료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월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도수치료사의 연봉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봉제를 하는 병원도 있고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로 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기본급 플러스에 인센티브로 포함시켜서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수치료 쪽에서 만약 일을 하신다면 대부분 기본급의 인센티브 형태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기본급의 측정 자체는 근무 시간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력 아니면 뭐 원장님들께서는 뭐 교육을 많이 들었다 아니면 선생님이 어디에서 일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경력을 또 쳐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천차만별로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인센티브는 퍼센트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신입과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병원의 원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페이로 더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해보고 병원에 입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도수치료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볼게요. 사실 저는 신입으로 입사하자마자 도수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여자 도수치료사로서 지내면서 뭐 큰 장점을 느끼지도 못했지만 단점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 선생님이 아니어서 남자일 때 장점과 단점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 장점을 말해보자면 여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는 남자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때는 힘이 쉽게 빠지지 않았는데 여자 선생님이 해주니까 힘을 빼기가 편하네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는 손으로 환자분을 컨택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터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터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환자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뭐 근육이 크거나 몸이 크신 남성분들이 오시면 근육을 컨택하기도 어렵고 힘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도 뭔가 잘 내가 이 근육을 만지는 느낌이 없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손가락도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환자들이 오면 여기는 여자 선생님이 하나 보네? 나는 강한 게 좋은데 선생님은 힘이 좋으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도수치료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도수치료는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적당한 힘과 적당한 텐션이 필요한 건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겠죠? 화이팅! 저는 도수치료를 하고 싶은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많이 있는데 어떤 과의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보통 도수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은 개인 의원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는 처음 병원은 신경외과에서 일을 했고 두 번째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은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나
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과에 따라서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어떤 환자의 케이스를 주로 치료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병원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특징도 있지만 원장님의 치료 스타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신경외과에서 근무할 때는 두통, 허리 통증, 목 디스크, 신경성 통증,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환자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한 80에서 90%는 원장님께서 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 도수치료 처방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주사 치료가 통증을 나아지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도수 치료가 나의 통증을 좋아지게 한 건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건지 현타 올 때도 많았죠.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정형외과인데 디스크 환자분들도 오시고 골절 수술 후의 재활 환자, 인공관절 수술 후의 재활, 전체적으로 수술 후 재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크게 말하자면 목, 허리, 고관절 통증의 환자분들도 많이 내원하세요. 근데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사를 많이 안 하세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주사를 놔주세요, 놔달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주사를 많이 안 놓으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치료할 때 제가 진짜 치료를 하고 있구나, 그래 나 도수치료사지 라는 뿌듯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처럼 내가 어떤 케이스를 경험하고 싶은지, 또는 나는 어떤 원장님의 성향과 내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병원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도수치료의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업무 강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우선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시간 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고 있죠. 8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시간 치료에 8타임을 한다면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날부터는 내 몸이 힘든 상태로 계속 환자분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몸에 무리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8시간 기준 6명의 환자를 보는 게 내가 차트도 쓰고 확인하고 치료를 하다가 환자분들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한 6타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면 사실 하루에 몇 타임을 봐도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시고 앞으로 도수치료 쪽에 취업을 하실 선생님들은 마사지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시작하자마자 지쳐서 시작합니다. 지쳐서. 이럴 때는 한 타임을 하더라도 진짜 너무 강도가 너무 강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빠진 상태로 치료? 마사지를 하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 도수치료사로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앞으로 내가 도수치료사를 하고 싶은 분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궁금해 하실 사항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는데요. 혹시 이 질문들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저는 모든 물리치료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하게 저에게 질문도 주시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화이팅! 선생님들이 최고예요.
선생님들이 짱이고 최고고.